서울 강남. 누군가에겐 화려한 거리, 누군가에겐 끝없는 욕망의 무대.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악마가 눈을 떴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 신사동의 한 골목.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운전석 앞 피에 젖은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바닥을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단란주점 안, 바닥은 피로 번져 있었고 벽에는 깨진 양주병과 찢겨진 커튼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낯선 사람을 바라봤고 그리고 칼을 꺼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3사람이 죽고 1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물을 틀어 피를 씻고 병을 깨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다시 불을 밝히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고 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피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남은 도시가 품은 악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 아래 숨어 있던 또 하나의 인간. 그것이 그날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문을 엽니다. (1998년 6월 14일) 서울 강남의 새벽. 단란주점 사바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택시 기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여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고 있어요.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단 3분 만에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도로 한쪽엔 피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의 흔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입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판엔 사바이 단란주점, 불이 꺼진 유리문 안쪽으로 아직도 미약한 술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말했다. 이 여자가 나온 곳 저긴가?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피 비린내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방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고 그 위로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열려 있었고 배수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틀어놨나 봅니다. 한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피,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모터의 낮은 진동음. 그 안에는 새 구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인 홍 씨, 손님 민 씨, 그리고 홍 씨의 지인 김 씨, 모두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케이블 타이에 묶인 손목, 철사 자국, 그리고 얼굴을 가린 피.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던 여인. 그녀는 바로 이 끔찍한 학살 현장에서 살아나온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기어나와 도로 위에서 그 말을 남겼던 겁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밑은 그 피로 젖은 방 안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힘으로 그들을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경찰은 조명을 비추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의 공기, 그 냉기 속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새벽,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는 세 사람의 숨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된 사건. 하지만 그날 밤,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져 있던 골목, 그 피의 자국은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를 지나 좁은 계단 아래로 경찰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물기가 흐르는 바닥, 술 냄새와 피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냄새 따끈해. 무언가 막 끝난 현장이란 뜻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엔 좁은 복도가 있었고 그 끝에는 네온사인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사바이 단란 주점.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진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들어갑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냄새, 무겁고 축축한 정적. 그들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 발 밑에서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물과 피가 엉켜 만들어진 소리였습니다. 형사들의 눈이 좁은 방을 스캔했습니다. 테이블 2개, 벽에 걸린 거울, 깨진 병, 그리고 핏자국. 바닥 전체가 희미한 붉은 빛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량의 물을 부어 피를 희석시킨 듯 했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치운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 순간 형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이어진 피의 흔적. 그들은 서로 눈빛을 맞추고 한 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 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 같은 소리.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구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벽과 천장까지 튄 핏자국, 의자는 뒤집혀 있었고 탁자 위엔 깨진 유리잔 조각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한 명은 의자에 걸쳐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벽 쪽에 밀린 채 고개가 꺾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사체 세구 확인, 현장 고정, 의료팀 요청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단란주점 주인 홍 씨, 또 한 명은 홍 씨의 지인 김 씨, 그리고 손님으로 온 여성 민 씨. 세 사람 모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 씨와 김 씨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그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와 철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그 말은 현장의 모든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방 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테이블 아래, 의자 틈, 그리고 벽 모서리, 벽에는 길게 흘러내린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남긴 듯한 지문. 그 자국은 도망친 방향이 아니라 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려달라며 여길 붙잡았던 거야.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쪽, 문가 근처에는 피가 번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심은정이 발견됐던 겁니다. 형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살아남으려 필사적으로 기어나온 흔적. 그녀가 얼마나 기어나왔을까?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문을 밀고 도로 위로. 그 모든 흔적이 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느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계획적이었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피를 지우려 물을 틀고, 병을 깨부수고, 흔적을 덮으려 했던 손. 그 손은 오랫동안 훈련된 손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범인들, 처음이 아니라고. 1998년 6월 13일 밤, 서울 강남 신사동의 거리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월드컵 중계를 보러 모여 있었고, 술집마다 웃음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사이로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지하 1층, 불빛이 희미한 그곳이 바로 그날의 무대였습니다. 밤 10시 20분경, 퇴근하던 두 여성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심은정과 그녀의 친구 민씨. 둘은 맥주 한 잔만 하고 가자며 한 번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한결 따뜻했죠. 퇴근의 피로를 맥주 한 잔에 씻으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평범한 시간.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옆방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두 번 방에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스포츠 머리, 짧은 목, 그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두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 씨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민 씨는 웃어넘겼지만 그 불쾌한 기운은 방 안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주인 홍 씨였습니다. 그녀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옆방 손님들이 합석하자고 하시는데 잠깐만 가주실 수 있을까요? 심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부탁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술 한 잔만 받아주시고 나오셔도 돼요. 두 여자는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잠깐이면 되겠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한 번 방의 문이 닫히고 그녀들은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양주병 두어 개와 얼음통, 그리고 잿더리에 던져진 담배꽁초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두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불안했습니다. 잔을 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잔만 하고 일어날게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빨리 마셔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분위기는 금세 어색해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시선만 주고받으며 술을 비웠습니다. 한 번 방, 심은정은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방금 전 두 번 방에서 느낀 그 이상한 공기, 그들이 내뿜던 묘한 눈빛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겠지. 민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방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술기운보다 불쾌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야, 그 여자들 어디 갔어? 사장이랑 앉아 있잖아. 그래? 그럼 불러와. 탁. 잔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홍 씨는 불안한 얼굴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끼리 무슨 일이지? 그녀는 계산서를 들고 조심스레 두 번 방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 방 안에는 남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술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사장, 손님들 어디 갔어? 그냥 갔어요.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 그럼 불러. 예? 지금 불러오라니까. 홍 씨는 당황했습니다. 손님, 이제 늦었어요. 그만 마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와. 김 씨도 불러와. 홍 씨의 지인 김 씨가 밖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리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그를 밀쳤습니다. 전부 한번 방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홍 씨, 김 씨 모두 한번 방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엔 술과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심은정은 겁에 질린 얼굴로 남자들의 손짓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길고 얇고 번들거렸습니다. 고개 숙여. 짧고 낮은 명령. 그 말과 함께 피가 튀었습니다. 심은정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에 피가 번졌지만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죽은 거 맞지? 확실해. 좋아. 치워. 그들은 칼을 닫고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유리를 깨고 바닥에 피를 지웠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 그리고 잦아드는 발소리. 심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생각. 지금 나가야 해. 그녀는 기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벽 2시 33분. 신사동 골목 끝. 모범 택시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피투성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다시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은정, 목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도로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의 의식은 꺼졌습니다. 3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내렸습니다. 현장은 어둡고 골목엔 피 냄새가 짙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손전등을 들이밀었습니다. 건물 입구, 반쯤 열린 철문,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계단.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밑에도 있다. 그 말 무슨 뜻이지? 형사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피가 미끄러졌습니다. 지하 1층 사바이 단란주점이라고 적힌 간판. 네온사인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미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피 비린내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냄새가 심하다. 형사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췄습니다. 한 번 방, 탁자 아래 3사람의 시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벽은 피로 번들거렸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홍 씨의 손목엔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감싸듯 써져 있었고 민 씨는 벽 쪽에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형사가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세면대는 물이 가득 차 넘쳤고 바닥에는 피와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 듯. 형사는 바닥을 손전등으로 훑었습니다. 유리 조각, 깨진 병, 그리고 구석에 떨어진 철사 한 가닥. 흉기는 없습니다. 이미 챙겨간 것 같습니다. 한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야. 새벽 3시가 넘어가자 현장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였습니다. 기자들도 행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서울은 여전히 월드컵의 환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형사는 피로 얼룩진 방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누군가의 잔혹함이 너무나 조용하게 도시의 한 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3시 40분, 사바이 단란 주점 안은 여전히 경찰 조명으로 환했습니다. 긴 빛의 램프가 벽에 반사될 때마다 피로 물든 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흔들렸습니다. 형사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피 묻은 탁자를, 누군가는 세면대의 물을, 또 누군가는 벽의 칼자국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정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문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유리잔의 손잡이는 깨끗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술병 몇 개, 그마저도 전부 깨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자리 싸움이 아니야. 한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벽, 그리고 그 아래에 남은 철사 한 가닥.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사로 사람을 묶었나? 감식반이 다가와 철사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옆엔 케이블 타이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도구야. 우발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죠? 강도?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66,000원, 금목걸이 한두 점,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감식반이 사진을 찍는 동안 형사 한 명이 2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깨진 양주병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다 부쉈다고요? 네, 잔, 접시, 술병, 전부 깨부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지문도 다 사라졌죠. 형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치밀하군. 그 말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계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세면대의 배수구는 막혀 있었고 물이 넘쳐나 피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부러 물을 틀어놓은 거야. 왜요? 피를 씻기 위해서지. 지문, 혈흔, 발자국 전부 지우려고. 그 말에 옆에 젊은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조직인가요? 선임 형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최소 2명 이상이다. 한 명은 제압, 한 명은 정리.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야. 그는 천천히 주점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까?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피, 물, 깨진 유리, 그리고 3명의 시신. 그중 홍 씨는 아직도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피가 굳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말을 하려는 듯. 형사는 잠시 멈춰 그녀의 손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이 방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서는 심은정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기억마저 지워져 있을까? 새벽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지하의 방 안에서는 아직도 피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기계음. 환자분, 들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은정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에 감긴 붕대가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 낯선 남자의 웃음, 고개 숙여, 그리고 붉은색의 방.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사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흰색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 씨,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기억나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에서 부서지는 듯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3명이었어요. 얼굴은요? 하나는 짧은 머리였어요. 목이 짧고 체격이 좀 컸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부가 하였어요. 깨끗하게 면도돼 있었고, 근데 웃을 때 이가 약간 누렇게 보였어요. 그녀는 손으로 허공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사람은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작고 마른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엔 3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턱선, 가늘게 뜬 눈, 그리고 웃지 않는 입술. 형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들 어디서 본 듯한데. 그날 이후 경찰은 전국의 지명 수배자, 폭력 조직원, 전과자 명단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형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은정은 여전히 말 대신 글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노래요? 네, 그 노래. 제목이 흔적이었어요.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단어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되었습니다. 형사는 그 노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흔적.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3명의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그리고 3명의 시신이 남긴 유일한 흔적. 그 노래는 단란주점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음반 가게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7년 겨울쯤 나온 곡이에요. 그때 술집마다 그 노래 틀었죠. 형사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였죠? 그때는 한물간 가수였어요. 방송에도 잘 안 나왔고요. 그 말에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서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본청에서는 몽타주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3명의 얼굴, 체격이 크고 목이 짧은 남자, 피부가 희고 눈빛이 차가운 남자, 그리고 조용히 웃던 남자. 그들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폭력 조직원 같았습니다. 형사는 그 사진을 들고 서울 시내의 유흥가를 돌았습니다. 강남, 노년, 신림, 청량리,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들. 하지만 누구도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사진이 너무 옛날 같아요. 그들의 이름은 없었고 신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도주 경로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심은정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퇴원 후 어딘가로 이사했습니다. 그 뒤로 형사들은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건 기록은 점점 더 얇아졌습니다. 신문의 기사 한 줄만 남았습니다. 강남 단란주점 살인사건, 미제 전환,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하나둘 퇴직했고 사건 파일은 먼지 쌓인 서류함에 묻혔습니다. 2023년 사건 발생 25년 후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여전히 그날의 사진을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 여자분이요. 심은정 씨. 그는 말을 멈추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깨진 잔, 젖은 바닥, 그리고 벽에 번진 피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는지. 사건 발생 이후 단란주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이제는 아무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 노래만은 남았습니다. 흔적. 누군가는 아직도 그 노래를 듣습니다. 라디오에서, 술집에서, 밤거리의 어딘가에서, 그리고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잠시 멈춰섭니다. 마치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듯. 1998년 강남 한복판. 3명의 남자는 사라졌고 3명의 생명은 멈췄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남아 그날의 비밀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흔적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비밀이었습니다.